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60% 급감했던 한 식당. 식당 내부를 환기시키고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부터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아무래도 제 시간이 이제 늘려지면 손님들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매출에 기대가 되고요. 원 없이 좀 장사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자영업자들도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광주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광주 동구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흥 금산면에선 주간 보호센터와 미역 포자 작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주민 1,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도 일상회복 조치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간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불효불급한 약속 및 집단 행사 취소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예방접종 참여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00여일 만에 대대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더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고흥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24명 가운데 21명은 백신 접종 완료 뒤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접종 완료 뒤 5개월 이상이 경과돼 면역력 저하에 따라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고위험군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단계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한 데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면서 10곳을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까지 운영되는 예방접종센터는 목포와 강진 등 10곳이고 미접종자가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꽁치 과메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브랜드 상품 확대를 위해서 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명품 과메기 생산이 한창입니다. 대구방송총국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덕장에서 꽁치 과메기 말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년과는 달리 작업은 제습과 냉풍, 공기순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창고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말려지는 과메기는 특유의 쫀득한 식감에다 불포화 지방산 DHA와 EPA가 풍부한 식품으로 탄생합니다.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전부 위생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생산을 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세척수 공급과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명품 과메기 브랜드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복장의 작업 인력이 말려진 과메기를 손질하면 진공 포장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포항시도 과메기 상품에 대해 엄격한 품질 인증 검사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선발해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유도 코로나 시대 도입에 맞춰 온라인 판매를 비롯한 서울, 수도권 일대에 상생
할인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꽁치 과메기 생산은 모두 3,500톤 정도에 매출 목표는 750억 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겨울철 특산물 꽁치 과메기 생산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안에서도 원하는 물건을 다 시킬 수 있지요. 바로 배달 덕분인데요. 이 배달업에 드론이 투입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춘천방송총국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배달 앱으로 닭강정을 주문합니다. 드론 배송 목적지가 드론 테마파크입니다. 잠시 뒤 산등성이를 끼고 드론이 날아옵니다. 닭강정이 실려 있습니다. 드론 배송 기사입니다. 조종자는 따로 없습니다. 업주가 배달할 장소를 입력하면 드론 혼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드론은 자체 무게만 17kg, 5분 만에 2km를 날아와 배송지에 정확히 착륙합니다. 3차원 입체지도 덕분입니다. SF 영화를 보시면 그 하늘에 길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만들어서 비행하는 거를 이제 다중 드론들을 다 제어할 수 있고요. 이번 훈련은 드론 통합 관제실에서 주관했습니다. 드론 통합 관제실 내부 모습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처럼 이렇게 드론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고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과 배달용 드론, 건물 모양까지 구현한 3차원 지도부터 이 하늘길을 통합 관리하는 관제소까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드론 실증 도시가 눈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상용화에 도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드론 배송 상용화 도시를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진전해 가겠습니다. 영월군은 내년부턴 캠핑장 등 여행지에서 실제로 드론 배송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완료율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가 적용되는 중앙공원 등 9개 도심공원의 사유지 640만 제곱미터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이 마무리돼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은 28%인 181만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우남산 등 4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는 모든 보상 절차가 완료됐고 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에, 중앙과 중회공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후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익명 제보 시스템에 접수된 광주의 한 소방서 직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의와 소방장 등 2명이 후임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긴급한 출동 상황에서 선후배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 동안 관련 신고가 광주 11건, 전남은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본 전남과 경남 지역 415개 여가에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총 53억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과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는 1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광주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광주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30% 이상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은 금속 가공과 식료품 등이 감소했으나 화학 제품과 석유 정제 등이 늘면서 6.9% 증가했습니다.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6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관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장을 통해 진행된 이번 비엔날레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누적 관람객 수 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빅스포 2021이 이번 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한국전력 나주 본사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미래 신기술과 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종합 에너지 박람회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248개 기업이 참여하고 개막 행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에서 이번 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2021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백신 한국 백신의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백신 개발 권위자로 손꼽히는 제롬 킴 국제 백신 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 백신 석학 5명이 연사로 나서 다양한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 기업과 정부 관계자 5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보이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 때문에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아주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0.1mm 미만으로 적은 양이라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작은 우산은 가방에 넣어 다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한 곳들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기 지수 60으로 높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부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다행히도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고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아서 세차와 빨래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 9도, 나주 6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와 봉의 낮 최고 기온 21도, 광양과 고흥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9도, 강진 21도, 해남 2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은 물결이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절기상 입동인 일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